네, 민감한 시점에 또 중부전선에서의 논란, 이상 물체 발견, GOP에서 이상 물체를 발견해서 진돗개 하나라는 군 경계 태세가 격상이 되면서 시장이 좀 휘둘렸는데요. 자, 이럴 때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님을 긴급하게 또 모셔가지고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IM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이종호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긴급하게 또 모셨습니다. 진돗개, 군대에서 듣던 용어인데, 물론 평상시에는 3단계,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상 징후가 있으면 2단계, 그다음에 조금 더 저기 하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제 이 경계 경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위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될 때 이 IM투자증권에서 4월 증시 자료의 부제를 위기 상황에서의 3단계 대응법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네. 자, 주식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날 때 상황별 초과적인 대응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따른 어떤 대응법이 효과적일까요? 이제 군 용어가 아니라 우리는 주식시장의 네, 그렇죠. 주식시장 용어입니다. 3단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보게 되면 이제 주가가 마지막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런 모양이 될 때에 어떤 형태로서 쭉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무튼 형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주가 하락의 마지막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과매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차피 주가가 맨 마지막에 하락을 할 때가 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도의 압력이 세지는 그런 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락의 모양이 급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주가는 원래 한 번의 바닥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 내지 여러 번에 걸친 바닥을 만드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주가가 거기에서부터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개 보게 되면 회복될 때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가 진행되면서는 거의 대부분 이 상승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단계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1단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매도의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기의 밸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매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닥을 만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소한 2번 내지 3번의 다중의 바닥을 만들 때는 매수에 어느 정도 참가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 진돗개 발령이 해제됐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시장의 속보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돗개 발령이 오전 2시 새벽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개장 후에 나와가지고 시장을 흔들어 놓는 참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군 당국이 중부전선에 발령했던 진돗개 발령을 해제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 다시 돌아가서. 자, 이야기 이어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펀드멘탈이 좋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국면이 되게 되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것이 보다 나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주식시장 4월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은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 내지 글로 들어가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매도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4분기를 포함해서 2분기 전체, 4월을 포함해서 2분기 전체를 보게 되면 올해 시장 전체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아지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뿐만 아니라 2분기 전체에서 잘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매도가 강해질 수 있는 압력이 상당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는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서 매도에 참가하거나 이런 그 전략은 취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 4월 달은 좀 상당히 주의해서 주식시장에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4월, 우리 전통적으로는 숫자 4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 그렇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고정관념이겠죠. 예. 근데 4월의 시장, 그러면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 노출돼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런 또 뭐랄까요, 돌발적인 해프닝? 이런 것이 나오면은 시장이 이제 출렁거릴 수 있는데, 4월에 출렁거릴 때 이제 1단계에 아까 조금 뭔가 안 좋아서 막 우두루우수 떨어지는 이런 데에 동참을 하지 말자. 이렇게 또 판단을 되겠군요. 그러면 추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근거로 글로벌 경기 회복의 기조에 마찰적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꼽으셨거든요. 키프로스 사태, 또 유로존 좀 시끄럽긴 합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최근에 지표들이 좀 양호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하죠. 아까 4월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4월은 항상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4월 달이 아무튼 연중으로 봤을 때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였었는데 올해는 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소비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면 좀 탄탄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 자체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미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둘러싸고는 과연 지금의 주가 수준이 경제에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그 투자 심리를 상당히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그 국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유럽 부분이 최근에 아무튼 키프로스 사태 해가지고 많이 그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이벤트 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유럽을 보게 되면 가장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독일조차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정도로 경제가 유로존 전체에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4월 달 전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과 주가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게 되면 4월 주식시장은 아주 활기찬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딸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이야기 또 해봐야 되겠죠. 중국은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서 당국에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고 구두를 얘기했는데 실제 행동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속내를 그렇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 양회 이외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작년도에 올해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들 기대했던 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었죠. 두 지역이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미국은 어느 정도 그 기대에 부합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그 기대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성장 전망이 작년과 동일하게 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새로운 집행부 지도부가 나오면 그다음에 상당히 강력하게 경기 부양 대책을 쓸 거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현재 그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2.2% 이렇게 한 분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결국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통화량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시장이나 경제를 부양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조는 당분간 계속해서 변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에서 어떤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와서
중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부양하는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합을 좀 묶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 4월 달을 포함해서 하반기 전략을 좀 정리 좀 부탁드려봐야 돼요. 예, 일단 4월 달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는 시장이 그렇게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대신에 하반기 들면서부터는 시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경기도 바닥을 좀 넘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많은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기대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3분기에는 좀 이 시장을 그냥 좀 주의 깊게 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은 음식료나 그다음에 유통, 소재 이런 부분들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돗개 때문에 해프닝이 있어갖고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긴급한 상황에 또 나오셔서 이제 시장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IM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이종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